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에요. 비폭력 대화. 이 책에서 분노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라는 부분이에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분노를 완전히 표현하는 첫 단계는 분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탓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분노를 피상적으로 표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화나는 감정이 생기게끔 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한테 내 느끼는 감정에 자극만 줄 뿐이지 그 분노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과 원인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을 보고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나한테는 자극이 된다는 거죠. 자극을 줄 뿐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극과 원인을 동일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아니면 내 안에서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 믿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언어를 씀으로 인해서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힘들어.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속상해. 그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언어로 사용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극과 원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구별하지 못하고 자극과 원인은 같다고 생각을 하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분노의 원인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이 그런 생각을, 이러한 생각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타인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상처받았다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생각을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욕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만 그래야지만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느낌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이 가진 욕구이다. 믿음을 얻는 것이든 목적 추구이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이든 간에 자신의 욕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활력에 다가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강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분노하지는 않는다. 분노란 자신의 욕구에 단절된 삶에 소화시키는 사고방식의 결과다. 분노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신의 욕구 중에 충족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머릿속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분석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네. 모든 분노의 핵심에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를 내 안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뭐뭐 했기 때문에 화가 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
그런 것을 나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라고 바꿔서 생각하고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죠. 나는 뭐뭐 때문에 화가 난다. 그 사람이 뭐뭐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 말을, 그 생각을 나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한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에서 상대방을 보는 그 이미지와 그리고 또 그의 행동을 내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화가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화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뜩이나 미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알면서도 안 해줘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화를 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미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행동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내 식대로, 내 관점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관점대로 해석을 해서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일도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원인을 구별하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극과 원인의 실제 적용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분 작가분 마샬 작가분이 상담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한 그런 사례들, 자신이 그러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 사례를 많이 담아 주셨는데요. 교도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도관과 재수자들의 관계가 워낙 너무 안 좋아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니라는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주 전에 교도관한테 무엇을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니 방금 말했잖아요. 교도관들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내가 원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도 3주 전에 아직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마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뭐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그 말들. 그래서 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나 자신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의아해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이 없으면,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마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 봐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낮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원이 조용히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도관들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관료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흉을 보는 거죠. 마샬이 이제 그만 충분해요. 당신은 이제 왜 화가 나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관료들을 생각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존경하지 않고 그런 자신한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막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원이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난 건데, 그렇게 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건데, 안 좋게 생각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나 역시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복지부동하는 관리들이라고 하거나 혹은 그들의 행동이 지각 없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런 생각이 당신을 매우 화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죠. 이제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욕구에 집중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요원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긴 침묵을 지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샬, 나는 그거 교도관들에게 요청해 놓은 걸 배워야 해요. 만약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교도소를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오게 될 게 뻔해요. 꼭 필요한 거죠, 자신한테. 근데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마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니 어떻게 느껴지나요? 요원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를 해요. 두렵다고. 그것을 못 배우고 다시 나가서 교도소를 나가서 다시 또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마샬이 요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교도관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수감자로서 그 교육이 매우 필요해요. 내가 만약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매우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쉬울까요? 아니면 상대를 인정 없는 관료주의자로 생각하면서 찾아갔을 때 얻기 쉬울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이 그런 생각을 나타낼 겁니다.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요원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면서 아무 말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 없고 고개만 푸석 떨어뜨리고 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친구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요원이 다시 마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샬,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내게 가르쳐 준 것을 2년 전에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내 욕구를 표현을 했다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안 좋게 보지 않고 서로의 그런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지지 않았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극과 원인에 대해서 그 차이를 느끼셨나요? 우리가 스스로의 욕구를 의식하면 분노는 삶에 기여하는 느낌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폭력은 다른 사람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며 그러므로 그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기 때문에 폭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화를 내고 폭력을 쓰게 되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 4단계를 말씀해 주세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4단계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말을 들이나 행동을 봤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멈추고 크게 숨을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심호흡을 크게 하면 도움이 돼요. 약간 진정이 되는 도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감정을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추고, 일단 화가 일어나면 멈추고 크게 숨을 쉰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인식하라는 거죠.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상대방 탓을 하면서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비판적인 생각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 우리의 욕구와 연결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고 그런 화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런 화가 왜 일어났는지 내 안에, 내면의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에는 우리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상대방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4단계에 걸쳐서 표현을 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말 내 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화가 나면 그거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탓을 하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또 기분 나쁘고 서로 큰 싸움이 되죠. 아주 사소한 것도 큰 싸움이 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런 행동이나 말을 보고 왜 내가 화가 났는지, 내면에서 어떠한 욕구가 있어서 그러한 욕구로 인해서 화가 났는지, 그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이러한 단계를 연습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생각만 가지고 화가 났을 때 이런 연습을 한다는 것이, 이런 단계별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거기서 막 처음에는 심호흡을 하지만 그 탓을 하는 그런 것이 생각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틈은 없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내 내면을 들여다볼, 내 내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욕구를 들여다볼 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이런 비판적인 생각의 느낌을 인식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그런 욕구들을, 느낌과 욕구들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연습이 막 꾸준하고 많은 연습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 화가 자주 일어나거나 짜증이 자꾸 일어나거나 안 좋은 부정적인 불쾌한 감정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러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잘 상대방에게 그렇게 막 화내면서 분노가 섞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욕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감정 상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생각해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방어하고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욕구는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안 좋은 비난과 비판을 들으면 방어적이 되잖아요. 일단 움츠러들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서 누가 이기느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맞다고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당장은 뭐 거기서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참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겼다 생각이 되지만 그 이후에 그 관계는 정말 안 좋아지겠죠. 그만큼 나 자신에게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상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해주기, 기대하기 전에 필요한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 상대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우리 느낌과 욕구를 받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기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공감하며 들어줄수록 나중에 이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네. 어떤 누군가가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내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상대방도 그 화난 기분을 누그러뜨리고 진정시키면서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들어줄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좋은 관계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이러한 것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고 단련을 시키고 나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변화하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의식하고 그런 훈련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관계를, 그리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좀 더 화를 내지 않고 내 욕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